수학, 손으로 완성하는 멋진 학문입니다. 이를 이용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개념원리 중등수학 1학년 1학기 페이지 241쪽 정비례 반비례 확인 3번 문제. y가 x에 정비례한다. 이 말의 의미는 y는 a 곱하기 x 꼴이라고 했지. 단 a는 뭐가 아닌 0이 아닌 일정한 수, 상수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자, 기억을 풀어볼게요. 10% 소금물 xg이라고 했어요.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yg이라고 했네. 농도 10%는 농도의 정의는 소금물 x분의 소금의 양 y 곱하기 100이라고 쓰는 거죠. y에 대해 정리하려면 x분의 100의 역수 100분의 x를 곱하고 싶어요. 그 오른쪽 표현은 뭐가 남지? y가 남고요. 약분되는 거잖아요. 그럼 10에다가 100분의 x를 곱하면 10분의 1 곱하기 x 어때요? 정비례 꼴 맞아요? 틀려요?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맞죠? 상수 a를 계산하면 10분의 1 그래서 기억은 옳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니은해 볼게요. 분속 ym로 700m를 가는데 걸린 시간이라 불렀어요. 우리 이거 거리 한글로 쓰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었죠. 설명 유도해 줄까요? 거리 700m는 속력 x, 걸린 시간 y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y는 어떻게 되지? x분의 700의 맞아요. 정비례가 아니라 반비례 관계라는 표현을 쓴단다. 알겠지? 일단 오늘 배울 정비례 함수 끝나고 나면 반비례 배우게 돼요. 반비례는 어떤 꼴? y는 x분의 상수꼴이에요. 이건 정비례가 아니에요. 반비례. 틀렸어요.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이라고 했어요. 정사각형을 어떤 모양을 써요? 네 변과 내각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정사각형을 부르잖아. 그래? 근데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x라고 했거든. 그런데 둘레의 길이라고 했잖아. 둘레는 x자가 몇 개 있어요? 4개잖아요. 그래서 y는 x를 4번 더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줄여서 어떻게 쓰지? 옳지. 4 곱하기 x. 자, 정비례 꼴이 맞아요? 틀려요? y는 ax꼴. 저 보세요. y는 4x꼴. 그렇죠? 그래서 a 값은 4. 아, dx는 정비례가 맞아요. 자, 리얼 해볼게요. 말은 뭐가 있어요? 넓이가 40제곱센치라고 했는데 두 대각선 길이 xy라고 했어요. 마름은 넓이 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 초등수학책에 사실 있는데 기억이 날라나?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 여기다 그려볼게요. 말은 뭐가 있어요? 그런데 두 대각선 길이를 하나는 x, 하나는 y라고 했네. 근데 마름모는 서로 대각선이 수직한 거 알지? 이렇게 수직하거든. 마름모 넓이 구하는 거 유도해 줄까요? 하나 되겠나? 여기를 x, 세로 길이를 y라 한다면 아하, 넓이 30의 수학적 표현은 가로 대각선 길이 곱한 후에 나누기 2, 그러니까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잖아요. 양변에 2를 곱하면 60 이퀄 x 곱 y, x를 나누면 y는 x분의 60의 정비례 관계꼴이에요? 반비례? y는 x분의 a꼴 반비례 관계예요. 그렇지, 반비례 관계예요. 아, 너도 틀렸어. 미음도 해볼게요. 자, 100개의 사과를 남김없이 x명한테 똑같이 나눠주고 싶을 때,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건 전문용어로 100의 약수는 가능하지. 맞잖아요. 받을 수 있는 사람 수는 만약에 한 명한테 준다면 100개를 다 받으실 것이고, 두 명한테 나눠준다면 100을 2로 나눠주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아닐까요? 100 나누기 x 값이 바로 y가 되잖아요. 받을 수 있는 우리 사과의 개수죠. 흔히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100을 x개로 나누면
바로 y가 되는 거죠. 목은 y. 그래서 x곱 y는 반드시 두 개를 뺐을 때, x곱 y를 뺐을 때 100이랑 빼면 0이 돼야 되지. 그거 수학적 표현이잖아. 나누기로 곱하기로 바꿨으면 x분의 100은 y, x를 곱하세요. 그러면 100 이퀄 x곱 y, 이런 관계 또는 이런 관계, 이건 정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죠. 사람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받을 수 있는 사가수는 줄어들겠죠. x가 2배, 3배, 4배 증가할 때 y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증가하는 걸 우리는 반비례를 불러요. 사람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가수는 줄어들잖아요. 자, 비교해 볼게요. 100리터의 물이 들어있는 물통에 1분에 20리터씩 물을 빼낸대요. 이게 속력이라 부르죠.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 1미니트 동안 20리터의 물을 빼내는 수도꼭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빼기 시작한 후 X분 후에 남아있는 물의 양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걸 어떻게 쓸까? 만약에 1분 후면 1분 동안 빠져나간 물의 양은 20이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100리터가 있었는데 1분 후면 20리터를 빠져나갔으니까 100리터 물이 80리터 물이 남겠지. 그럼 2분 후에 남아있는 물의 양은 100리터의 물이 있었는데 1분에 20리터 빠져나니까 2분이면 20 곱하기 2, 40리터의 물이 빠져나가겠지. 그럼 남는 물의 양은 60리터? 어떤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쭉 적을 수 있지만, 오케이. 이 녀석은 100 빼기 20 곱하기 경과한 시간이 바로 남아있는 물의 양 y라는 거죠. 좋은 문제. 그러면 이런 정비례 관계일까요? 반비례 관계일까요? 아니에요. 100이 남아있잖아. 만약에 y는 마이너스 20x라고 한다면 이건 정비례가 맞아요. 봐봐. 시간이 1에서 2로 증가하면 어때? 2배 증가하나? x가 2배 증가할 때 y가 2배 증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맞나요? 정비례 관계는 x가 2배, 3배, 4배 증가할 때 y도 2배, 3배, 4배 증가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그래서 y는 보세요. 100 빼기 20x는 이런 꼴이 아니에요. 상수 100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y는 상수 곱하기 x꼴이 돼야 돼. 상수 곱하기 x꼴. 알았지요? 그래서 비읍도 틀렸어요. 정비례하는 걸 모두 골라라 한다 하면 기읍과 디귿이 참이야. 개념원리 중등수학 1학년 1학기 페이지 242쪽. 자,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문제 5번. y가 x에 정비례한다는 것은 y는 a곱 x꼴, 단 a는 0이 아닌 일정한 수, 상수꼴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 하루 24시간 있잖아. 여기 24hour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런데 낮 시간이 있고요. 밤 시간이 이렇게 있대요. 그런데 낮과 밤의 합은 항상 얼마다? 몇 시간? 24시간이라는 표현이죠. 낮 시간 그리고 밤 시간 합이 24시간. 그럼 정비례 관계예요? 아니면 아직 배우지 아니한 y는 x분의 a 반비례 관계예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정비례면 y는 a 곱 x, 반비례면 y는 x분의 상수꼴이 돼야 되는데 반비례 관계도 정비례 관계도 아니에요. 알았지? 모든 관계가 정비례 아닌 반비례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걸도 있단다. 자, 2번 해볼까? 원이라는 게 있어요. 원을 그림을 표현한다면 동그라미라고 그리면 되는데 반지름 길이가 얼마라고 했지? 이만큼 길이가 반지름 xcm라고 했거든. 그래서 중심을 O로 잡고요. 이 점을 편의상 A를 잡을게요. 원의 넓이를 물었어. 우리 원 넓이 구하는 거 할 줄 알지? 초등 수학할 때 배웠지? 원주율 파이 곱하기 반지름 x의 제곱이거든. 그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초4 때 영동 복수하면 해줄게요. 초4 때 원의 넓이가 나오는데 이것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정비례 꼴이에요, 반비례 꼴이에요? 2번은
제곱이 붙어 있으면 정비례 아니에요. 보세요. 파이는 상수거든요. 상수 일정한 상수꼴이긴 한데 x곱이 아니고 x제곱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비례꼴도 아니고 반비례꼴도 아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무 꼴도 아니에요. 3번 해보겠습니다.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정삼각형의 정의는 뭐지? 정삼각형 A, B, C가 있으면 중요합니다. 정의는 모든 변의 길이 같은 게 정삼각형의 정의예요. 그리고 팁을 드린다면 모든 각 크기는 모두 같아요. 이 또한 나중에 증명 한번 해드릴게요. 우선 꼭 기억하세요. 한 변의 길이가 몇 cm? xcm인 이 삼각형의 둘레 길이를, 둘레라는 건 x를 몇 번 더하면 돼요? 3번 더하면 되네. 근데 이거 바꾸고 얘기하면 y는 몇 x? 옳지. 잘했어. 정비례예요, 반비례예요? 그렇지, 정비례 관계예요. 답은 3번. 4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4번 갑니다. 100g의 물이 100g 있는데 소금을 xg을 넣어서 소금물 농도 y를 만든다고 해서요. 농도는 소금물이라는 건 소금 더하기 물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 된다고요. 자, 이런 꼴이면 지금 딱 한눈에 봐도 정비례 꼴이에요, 반비례 꼴이에요? 자, 이건 아무 꼴도 아니에요. 정비례면 y는 a 곱 x, 반비례면 y는 x분의 a 꼴이 돼야 되는데 이건 뭐 많이 복잡하잖아요. 생각해봐. 이거 어떻게 빨간색 정비례 꼴일까요? 아니면 보라색 반비례 꼴일까요? 보세요. 안 맞잖아요. 안 그래요? 이런 y 꼴 a 꼴이 아니죠. x가 분모도 있고 분자도 있고 반비례 꼴 x분의 a 꼴 상수꼴도 아니에요. 역시도 아무 꼴도 아니에요. 마지막 5번. 사과 30개가 있는데 남김없이 x명한테 주고 싶어. 하나 팁을 드리면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30의 약수가 x가 들어가야 똑같이 나눠 떨어진다.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한 명한테 줄 수 있는 사과는 30개, 두 명한테 줄 수 있는 사과는 15개씩, 세 명한테 주면 10개씩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눠받는 사과수는 x분의 30. 이건 정비례꼴이에요, 반비례꼴이에요? 그렇지, 반비례꼴이에요. 그래서 얘도 틀렸어요. 그래서 정비례꼴이 뭐니? 라고 묻거든. 맞아요. 답은 3번. 개념원리 중등수학 1학년 1학기 페이지 242쪽 한 걸음 더 문제 6번 문제. 어느 정부 회사를 조사를 했더니 불량품이 3%라고 했어요. 전체 생산되는 물건이 있는데 이 중에 3%만이 불량품인 거예요. 잘 보세요. 이 회사에서 생산한 전구 X개에 대해서 불량품의 개수가 몇 개? Y개라고 했어요. 이 X개 안에는 어떻게 총 생산된 개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안에는 불량품도 있고요, 정상품도 있는 거야. 이 중에 불량품의 개수가 Y개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불량품이 3%의 의미는 뭘까? 자, 다시 보세요. 3%라는 것은 불량품 더하기 정품, 그러니까 전체 X개 총 생산된 개수분의 불량품의 개수 Y 곱하기 퍼센테이지는 100이 되지 않을까? 이 X 안에 뭐가 있다고요? 불량품도 있고요, Y개가 있을 거고 정상품 뭐 별개가 있을 거 아니야. 합친 게 X라고요. 맞죠? 불량품을 Y개를 했는데 정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건 전체 총 생산된 개수분의 불량품 개수 곱하기 100이 우리가 구하는 불량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불량률의 의미가 이거다. 한글 안 줘도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X, Y 관계식 사실 답은 이거예요. 그대로 놔두셔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조금만 변형시켜 줄게. 양변에 X를 곱해 3 곱하기 X는 100 곱하기 Y. 양변에 100을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Y는 100분의 3 곱하기 X. 자, 이건 정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예요? 무슨 관계?
정비례 관계죠. 정비례 관계는 y는 상수 곱하기 x 꼴이 형상형 이런 꼴이거든. 그래서 정비례 관계라는 표현을 쓴다. 답은 이거예요. 아니 선생님 이렇게 놔두면 안 돼요. 전혀 관계없어요. 이렇게 두셔도 괜찮아요. 고등수학 언니 오빠들은 주로 이거는 이대로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y는 100분의 3x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y는 3 나누기 100 곱하기 x 이렇게 잘 안 보이네. 조금만 진하게 표현해 드릴게요. 이 녀석이 우리가 나타내는 다음 장에 있는 정비례 관계 함수라는 표현을 쓴다. 직선이 나와요. 반비례는 자 예를 들면 y는 1 나누기 x 그러니까 x분의 1을 표현하지. 이런 곡선 타입의 이런 타입을 반비례라고 불러요. 자 이번 시간에는 다음 장에는 이런 정비례 관계의 직선을 배울 거고 지금 식으로 표현했지만 맞아요. 결국 우리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수학이 함수거든. 함수를 그리기 위한 첫 단추를 낄 거예요.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